이게 역사적인 법안이에요. 너무너무 이게 의미가 있고요. 지금 미국 전역에서 콜로라도, 그다음에 플로리다, 네바다를 제외하고는 정부에서 HOA를 컨트롤하는 데가 없어요. 그럼 네 번째네 우리가. 네 번째인데 지금 전국적으로 다 문제래요. HOA가. 네, HOA가 다 문제고 너무 이제 어뷰즈 파워가 심했기 때문에 이제 뭐 사실 피해 본 사례들도 많고 실제로 저희가 우리 마이너리티들한테는 인종차별의 어떤 숨어있는 근거지이기도 했었거든요, 사실은. 소나도나 뭐니 졌나?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여러분 그냥 시작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자기소개 직접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브리즈웰 랜딩 파트너스의 리사송입니다. 안녕하세요. 파인힐 부동산 대표 조현리입니다. 안녕하세요. 페리모션 물리치료 재활클리닉의 대표 원장 에드워드 신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이너스케어 대표 최은숙입니다. 자기 이름을 버벅대는 거 너무 길어, 너무 길어. 방금 수다 떠실 때는 전혀 그 이후 처음이야. 인싸. 우리 해나 씨 인싸 이후 처음이야. 어쨌든 여러분 시작하는데 저희가 게스트가 아니고 패널이 남자분이 앉으신 건 처음이에요. 아, 맞아. 그죠? 감사합니다. 히스토리컬리. 오, 네, 히스토리컬리. 머리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네, 젊은 피가 수혈되고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할머니. 여러분 이 티셔츠 제가 오늘 선물 받은 거거든요. 할머니, 손자 6명. 와. 이걸 어떻게 안 입고 나올 수가 있겠어요, 제가. 그래서 손자 6명 확인했죠? 우리 아들이 만들어줬는데 여기 얼굴 나가도 된다고 허락해줬어요. 다른 주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조지아 주가 HOA 횡포가 너무 심해서 HOA 횡포를 막기 위한 법을 마련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처음에 이게 사실 이제 누군가가 상정을 하잖아요. 그때 안 될 줄 알았어. 카렌들의 목소리가 너무 크니까. 근데 이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게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건지 우리 조앤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주세요. 그게 안 될 수가 없었죠. 너무 불만 있는 사람이 너무 민원이 많아요. 폭발했어.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빨 이 카렌들의 그 영향력이 워낙 커서 나는 근데 이제 우리 민주주의라는 게 이제 또 좋은 점이 이 뭔가 좀 고쳐야 되겠고 잘못된 거를 이제 우리 지역구 의원들한테 계속 청원이 그러니까. 들어가고 민원이 들어가고 이러면 이제 의원들이 움직이는 거니까 너무 잘 됐고요. 이게 역사적인 사실 법안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이게 의미가 있고요. 지금 미국 전역에서 콜로라도, 그다음에 플로리다, 네바다를 제외하고는 정부에서 HOA를 컨트롤하는 데가 없어요. 근데 지금 조지아가 된 거거든요. 그럼 네 번째네 우리가. 네 번째인데 지금 전국적으로 다 문제래요, HOA가. 네, HOA가 다 문제고 너무 이제 어뷰즈 파워가 심했기 때문에 이제 뭐 사실 피해 본 사례들도 많고 실제로 저희가 어쩌면 또 이게 우리 마이너리티들한테는 인종차별의 어떤 숨어있는 근거지이기도 했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되게 서스피셔스한 액티비티들도 많았는데 어쨌거나 그래서 지금 조지아 Property Owners Bill of Rights Act라는 그런 세닛 빌 406 빌이 통과가 돼서 2027년 1월부터 이게 이제 이펙티브 하고요. 이 중에서 변호사에 관련된 변호사 비용, 리걸 피에 대한 거는 올 7월 1일부터 해당이 돼요. 아니 아직 법이 제대로 적용되는 거가 내년부터인데 네. 변호사비는 7월부터야. 변호사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가 이제 HOA에서 피가 부과가 됐어. 그러면 뭔지 알겠다. 그 피가 이제 예를 들어서 너 1,000불 내라 그랬는데 안 냈어. 그러면 거기에 연체료 붙죠. 그다음에 또 어떨 때는 파인이 붙죠. 그러면 이렇게 쭉쭉쭉 붙어가다가 나중에 결국 안 내면 변호사 변호사한테 보내더라고요. 비용이 맞아요. 붙는 게 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게 이제 결국은 이만큼 불어나가지고 포클로저도 가능하고 이제 여러 가지 있었는데 이제 변호사 피에 관련된 거는 지금부터 발효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이제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 우리가 이때까지 어떤 HOA에서 어떤 횡포를 부리면 우리 호모너인 나는
방법이 없었어. 어떻게 방법을 생각해낼 수 있냐면 아주 값비싼 변호사를 사가지고 코트에다가 수를 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수를 당한 HOA는 또 상대 변호사를 쓰겠죠. 그죠? 그러면 내가 변호사고 HOA도 이제 변호사를 사고. 디펜스를 해야 되니까 변호사를 사. 그런데 여기 변호사 비용은 내가 낸 HOA 피로 충당을 해. 그렇지. 이제 이런 어, 이런 그렇지. 이런 일들이 벌어졌었어야 하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요. 조지아 세크리터리 오브 스테이트에서 이걸 관리를 해요. 그러니까 HOA의 권한을 줄 수 있는 자격도 있고요. 모든 걸 이제 통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지아 세크리터리 오브 스테이트에서 아마 조지아에 한 3,000개가 넘는 HOA가 있다고 그래요. 그죠? 그게 다 데이터베이스로 모입니다. 그러면 매년 우리 단지, 너네 단지가 다 등록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비즈니스 등록하듯이 등록을 해야 되는구나. 네. 그래서 등록을 해가지고 등록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HOA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권한 자체가 아예 주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등록이 되어야 되고요. 등록은 매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월 1일 해당 년에 1월 1일서부터 12월 31일까지 유효하도록 애뉴얼리 등록을 해야 되고요. 근데 등록만 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는 모든 서류, 우리 HO에서 그 관할하는 서류들이 있어요. By law, 그다음에 CCR이라고 그래서 Covenant, Condition 이런 걸 전부 다 업로드를 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Financial Document까지 다 올라갑니다. 예, 그러면 저렇게 되면은 퍼블릭이 저 서류를 anytime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일단 자기네 맘대로 뭐를 하지는 못한다 이런 뜻이네요. 네, 네. 그렇게 되고요. 일단은 이제 그렇게 되면 또 그동안에 왜 이런 말들이 있었거든요. HOA 프레지던트 집을 랜스케이퍼, HO에서 하이한 랜스케이퍼가 공짜로 깎아준다. 이런 말도 있었고 되게 이제 숨어있는 코럽션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재정적인 투명성이 이제 확보가 되는 거죠. 그러면 등록한 HOA에서 돈을 얼마를 걷어서 어떻게 집행하고 어디에 썼는지를 일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우리가 HO에 대해서 한번 커버한 적이 있어요. 맞아요. 그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사실 HO에 있는 프레지던트나 이런 사람들이 직접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서드파리를 고용을 해서 그 사람들이 일을 하는데 거기에다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많다. 그 서드파리에다 주는 비용이 그러다 보니까 콜옵션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거의 아파트 부녀회장하고 똑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들은 거로만 보면 등록해만 하면 그다음부터는 또 내 마음대로야. 이럴 수도 있잖아요. 또 등록까지만 하면. 근데 등록을 했을 때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나올 건데요. 그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의 제기를 우리가 하는 거죠. complaint. 그죠? complaint을 제기할 수 있는데 옛날에는 HOA가 있으면 우리가 HOA한테 야, 뭐 이러면 되냐? 뭐 이메일 보냈다가 뭐 레터 받으면 억울하게 파인 물고 안 되면 이제 변호사를 사야 되는데 그게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포기하고 이런 일들이 생겼는데 지금 저렇게 새로 만들어진 저 체제 아래서는 내가 얼마든지 Secretary of State에다가 컴플레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직접 그러니까 개인이 예, 변호사 없이 정부에다가 도와달라고 리뷰해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억울한 사정을 얘기를 하면 정부는 이제 Secretary of State은 Hearing Officer라는 사람을 지정을 해요. 그러면 너는 당신이 이 케이스를 리뷰하고 어떻게 된 건지 다 알아보고 결정을 내려줘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거 전에 제가 궁금한 건 이제 집을 여태 산 사람도 있고 안 산 사람도 있을 거고 보시는 분 중에서 네. 그리고 저처럼 집을 한 두 번 정도 사봤지만 HOA하고 별로 문제가 잘 인지 못하면서 산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아까 민원이 많이 들어오셔서 네. 이런 게 법안이 생긴 건데 주로 민원이 어떤 내용들이 문제가 굉장히 생기나요? 많아요. 민원은 네네. 우리 신 원장님은 그냥 뭐 내라는 돈 잘 내고 깎으라는 잔디 잘 깎고 쓰레기통 잘 갖다 집어넣고 페인트 색깔 지정된 것만 하고 이렇게 하셔서 괜찮은데 네네. 이제 예를 들면 제가 네네.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어떤 사람이 이제 나무가 앞에 너무 크게 자랐어. 네네. 그래서
그 나무를 말 안 하고 HOA 말 안 하고 잘랐어. 그 안에 있는 그 룰을 제대로 안 읽어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냥 잘랐어. 네. 앞에 뭐 나무가 보기 싫어서 잘랐어. 근데 HOA에서 레러가 온 거예요. 왜 허락 없이 나무를 잘랐냐? 그러면 이제 거기에 파인이 벌금이 부과가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거기에 어떤 나무를 사다 심어라. 그러면 그 나무 자체가 어떨 때는 없는 나무이기도 하고 구하기가 아주 힘든 나무이기도 해요. 사이즈도 정해주잖아. 심지어는 그렇죠. 이 기둥이 몇 인치짜리를 심으라는 것까지 지정을 해줘.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되게 힘들게 한다든지. 그다음에 뭐 페인트 색깔이 저 집하고 이 집하고 별로 차이도 안 나는데 그거는 허락되지 않아서 다시 칠해야 된다든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한 사람 입장에서는 미리 HOA에 다 얘기를 안 하고 한 거가 실수이긴 하지만 그게 정말로 그 단지의 룰을 어겨서 정말 피해를 준 사례인가 아닌가 또 다를 수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그리고 또 심지어는 이제 포클로저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요. 옛날에는 2,000불만 않는 돈이 쌓여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어떤 단지에 올해 내가 내야 되는 HOA fee가 800불이라고 쳐요. 근데 이거를 뭐 한국 왔다 갔다 하느라고 믹스할 수 있지. 못 냈어. 네. 그러면 레이피 붙고 점점 이게 불어나가지고 그게 2,000불이 넘었다고 쳐요. 네. 2,100불이 됐어. 그러면 내 집을 포클로저 할 수 있어요. HOA. HOA. 네. 그런 상황이었어요. 2,000불 때문에요? 네, 근데 실제로 그게 가설이냐? 실제로 집행된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4,000불로 늘어났고요. 이제 4,000불 이상 안 냈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하는 것도 그전에는 30일 노티스 주고 할 수 있었는데 60일 노티스, certified mail 뭐 이런 법적인 게 조금 더 강화가 됐고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바뀌었죠. 근데 아까 인종차별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그런 것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드라이브웨이에다가 내 차를 세워놨는데 우리는 그 그라지에다가 다 집어넣는 단지다. 그렇게 얘기를 해갖고 파인을 날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딴 데 돌아다녀 보면 맨 세고 센 거예요. 아니 맞아요. 투카 그라지 집에 애가 고등학생이 있으면 차가 세대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미국 애들이 얼마나 그라지에 짐을 많이 싸놓는지 아세요? 그래서 밖에다 다 세워놓는데 우리 집에다가 그걸 띡 보내는 거예요. 그럼 그건 명확하게 인종차별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느끼는 게 되게 많고 제가 겪은 거는 그 모기가 자꾸 들어와서 이제 창문에다 스크린을 했단 말이야. 그게 안 된대요. 스크린을 하면 이게 약간 어두워 보이잖아요. 그래서 전체 그 단지의 미관을 해친대. 스크린이 안 되는 단지가 있어. 그래서 그 집, 그러니까 그 도로 쪽은 안 되고 뒤쪽은 된대. 맞아요. 그죠? 근데 그거 아니 들어본 것 같아요. 나는 창문을 열고 살고 싶은 사람인 거예요. 나는 에어컨 바람이 싫어. 나는 창문을 열고 살고 싶어. 그러려면 스크린을 해야 되는데 아니 이게 어떻게 불법이냐는 거죠. 근데 그럴 경우에 항의하기가 힘들었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항의하려면은 변호사 사서 이거 되네 안 되네 싸워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또 그렇게 좀 얄밉게 굴잖아. 우리가 이제 좀 이렇게 컴플레인을 하면 괘씸죄가 적용이 돼. 막 니네 집 잔디가 올라왔다. 딴 데보다 길다. 잡초가 있다. 그리고 그 나무에다가 멀치 이렇게 깔아놓은 거 색깔이 다르다. 아니 내가 그것도 맞춰줘야 돼? 색깔이 다른지 나는 알지도 못해. 그죠? 그리고 이게 햇볕을 받잖아? 다 회색으로 어차피 변해요. 근데 멀치 색깔도 정해주고 그 또 파인스트로는 안 된다. 이런 거를 자기네가 나한테 규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잔디는 사실 2주만 어디 여행 갔다 오잖아 여름에. 자라요. 그럼 자라 있어요. 그럼 내가 그것 때문에 잔디 깎는 사람을 고용해야 되는 거야. 그 HOA가 그 횡포를 부린다는 의미가 어마무시하고요. 그 낙엽 떨어진 거 안 안 치워도. 치운다고. 그거 갖고도 난리예요. 저는 저희 집이 잔디가 앞마당에 두 개, 잔디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맞아. 이쪽에 있는 잔디하고 다르다고. 달랐어요. 그래서 다른 잔디다. 근데 버뮤다와 잔디다. 조지아가 다른 거야. 그랬더니 이거를
잡초라는 거였어요. 잡초 아니라고 해서 이렇게 거기까지 보내줬어요. 그런데 결국은 파인이 날라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런다니까. 7월 1일까지 안 바꾸면 얼마를 차지하겠다. 하루에 25불 차지하겠다. 이렇게 결국 왔어요. 하고 갑자기 지금 잔디 공사하고 있어요. 아, 잔디를 이제 다 네. 치우고 네. 그러니까 하나로 통일하라는 통일하라는 거예요. 너 때문에 집값이 떨어진다 동네가. 뭐 이러고 이게 일종의 개인의 자유냐 아니면은 네. 뭐 단체가 정한 그러니까- 룰을 따라라 뭐 이런 것 중에서 그렇죠. 어떤 그러니까 이제 컨플릭트 같은 거네요. 재산권에 대한 행사를 주인이 할 수 하는 있는 게 아니고, 영역을 네. 너무 HOA가 하는 과하게 HOA가 이제 근데 사실은 컨트롤 법이 하는 아니거든요. 거지. 어. 근데 저희 엄마는 앞에 화단에다가 이렇게 엄마가 원하는 돌을 이렇게 예쁘게 했어요. 안 된다고 들었어요. 치우라고 바로. 그 돌은 안 화분 돼. 내놨다고 치우라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화분을 4개까지만 내놓을 수 있대. 음. 아, 그건 누가 정했냐고. 그리고 쓰레기통이 보여도 안 된대. 네. 쓰레기통 보이는 건 안 되고. 나는 어떤 집에 이제 우체통을 친 거야. 우체통을 차가. 그래서 이제 그냥 아주 착한 사람들끼리니까 동네 사람들끼리니까 그냥 우체통을 새로 심어주겠다. 그래서 이 심어주는 사람이 가서 보니까 원래 있던 우체통은 20불이야. 근데 좀 멋지게 생긴 우체통이 100불인 거야. 그래서 좋은 마음에 100불짜리를 갖다가 콘크리트 박아서 심었거든. HO에서 날라온 거야. 바꾸라고. 우체통 옛날 거로 바꾸라고. 심지어는 그 우체통에 넘버 있잖아요. 그 색깔 네, 지워진 넘버가 레터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쓰는 글씨체가 있어. 폰트가. 아, 폰트까지. 그게 다르면 또 벌금 나오고. 약간 휘어져도 오던데. 예. 그리고 이제 새똥 안 치웠다고 또 와. 오고, 색깔 흐려졌다고 오고, 뭐 이제 이러죠. 그 포클로저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 원래 이제 포클로저를 진행해서 아까 뭐 4,000불 이상이면 포클로저를 할 수 있다 이러는데 어떤 HO에는 당신이 만약에 2,500불을 지금 안 내고 있어. 밀린 돈이 unpaid balance가 있어. 그러면 1,000불만 내겠다 그러면 안 받는 HO가 아, 한꺼번에 있어요. 내라? 네. pay in full 해야 우리가 걷어주겠다 이러는데 그걸 못하게 돼 있어요. 이제는 500불만 내도 이걸 원금에서 까주세요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돈을 받으면 그동안에 예를 들어서 1년 HOA 피가 1,000불이었고 뭐 다른 피들이 붙어서 1,500불이 붙었다 그러면 이 사람이 1,000불을 냈잖아요. 그러면 이 피가 먼저 적용이 되게 했어요. 그러니까 돈을 받았을 때 뭘 먼저 페널티를 적용을 적용할 했다면. 것인가에 원래 오리지널 듀를 먼저 까는 걸로 하고 만약에 오리지널 듀를 다 갚았으면 이거는 딜링컨시를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안 갚아도 돼? 이제 그거 가지고 앞으로 분쟁이 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이자가 붙지 않는다라고만 이해를 해야 되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포클로즈 진행 못 하고 어. 항상 그거에 대해서 뭐 불이익을 준다든지 그럴 수 없고 이제 그래서 그렇고 만약에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그 Secretary of State에 이 신청을 해갖고 거기에 hearing officer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 HO에는 문제가 너무 많아서 서스펜드 해야 되겠어. 할 수 있고요. 또는 어떤 컴플레인이 들어왔는데 그 내용을 리뷰를 다 했을 때 이 사람 결정이 그 컴플레인을 디나이 할 수도 있고 이거는 뭐 컴플레인 할 사항이 아니다. 디나이도 할 수 있고 서스펜드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HOA 자체를 리복할 수도 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되게 권한이 커진 거죠. Secretary of State에 이제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그 히어링 오피서가 결정한 내용을 만약에 양쪽이 다 또는 어느 한쪽에서 불복할 때에는 그건 이제 코트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팔으려고 내놓은 상태인데 HOA 듀는 없어졌지만 그 페널티가 남아 있으면 어차피 HOA 클리어 레터가 안 나오니까 맞아요. 결국은 내야 되는 상황이 오겠네요. 맞아요. 살려고 하면은 그쵸. 그건 어쩔 네. 수가 근데 이제 문제는 Secretary of State에다가 내가 이 컴플레인을 했을 때에 모든 뭐 추가적인 돈이 부과되는 건 무조건 중단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최종 결정이 나와 봐야 예를 들어서 이거 너무 부당하게 나한테 오버차지 됐다 할 수 있잖아. 그렇죠. 그거를 최종 결정이 나와서 그게 없어질 수도 있는 문제니까. 근데 일단은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는지는 아직 그건 안 아직 해봤으니까 모르죠.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년 1월에 그러니까. Secretary of State 오피스에 전화가 폭주할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길어졌는데 내가 당장 팔아야 되는 경우는 결국은 뭐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그렇게 생길 수도 되는 있겠네요.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이게 이제 2027년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억울한 일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그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객관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HOA는. 아니, 근데 네. 신 원장님이 굉장히 네네. 신기한 게 지금 한번 이사를 가셨다고도 했는데 그 HO에 대한 걱정을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HO에 하라는 거 기운 내는 잘하는 거 말고. 스타일이신 아니 거죠. 이제 억울한 적이 있긴 했었죠. 왜냐면 좀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이게 일종의 가스라이팅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가스라이팅을 당했는지 항상 잘못했다고 생각을 한 적은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단지 내에서 뭐 스피딩 같은 거가 문제가 된다던가. 근데 그분들이 희한하게 딱 입고 나가는 입구 직전에다가 스피딩 건을 해놔가지고 사람이 나갈 때 조금 이렇게 조금 신나게 나가잖아요. 아 이제 아니면 가야지. 신나게 들어오거나. 아, 또 근데- 스포츠카.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입구에서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런 거라던가 아니면 말씀하신 뭐 잔디나 이런 거는 이제 관리를 잘 못해서 그랬다고 생각을 한 적이 많았었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뭐냐면 우리는 이민자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으면 원래 그런 건가 보다. 그렇죠. 그런가 봐요. 네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그냥 이러고 사나 보다라는 생각을 해서 맞아요. 그냥 그런 레터가 와도 그냥 그런가 보다. 나는 그러니까 이제 한 번은 해보죠. 이거 꼭 이런 거야? 이렇게 자기만 해도 캐나다에서 와서 그런 거야. 그래 저는 꼭 물어보긴 해요. 자기나. 나는 그러니까 이런 게 와요. 그 벽이 한쪽이 햇볕을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약간 색이 먼저 바랬어요. 맞아요. 그랬다고 음, 레터가 온 거예요. 페인트 다시 칠하라고. 음. 근데 칠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칠해서 보낸 이메일이 나한테 있어요. 이쪽 똑같은 색을 칠했고 그런데 색깔을 다른 걸 칠했다는 거야 나한테. 그래서 이건 그냥 내추럴리 다른 집 다 가보는 거야. 그럼 햇볕을 받은 집들은 그쪽이 조금 연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에브리바디 다 받았는지 내가 집집마다 물어볼 순 없잖아. 당신도 받았어? 이럴 순 없잖아. 그럴 때 어디 항의할 데가 없었는데 지금은 항의할 때가 생긴 거죠. 이제 이게 또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콘도예요. 콘도 엘리베이터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콘도 주민이 그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뭐 베드 프레임을 바꿨어. 그래서 그걸 버리러 내려가는데 엘리베이터를 탔어. 근데 천정에 이렇게 그리드가 있어. 이거가 이렇게 키가 크니까 쳤어. 그래갖고 이게 부분적으로 손상이 된 거야.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이제 이 입주민은 콘도에다가 내가 이거 이렇게 옮기다가 이렇게 데미지가 났어 하고 사진을 찍어서 리포트를 했어. 그럼 이 사람이 일부러 뭐 도망가지도 않았고 자기 책임 회피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4월에 있었던 일이야. 근데 7월에 HO에서 느닷없이 가만히 있다가 느닷없이 네가 그거 친 거 1,980불 리페어 비용 청구될 거야. 이렇게 날아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입주민은 자기가 잘못해갖고 이거를 고칠 수도 있는 어떤 기회를 못 받았잖아요. 그렇지. 본인이 고쳤으면 자기가 그런 기술자일 수도 500불이면 있고. 500불이면 될 수도 있는 거를 오버차지 한 거에다가 갑자기 석 달 동안 연락 없다가 그렇지. 돈으로 차지하겠다라고 인포스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얼마나 억울해. 이제 이런 일들이 생길 때에 이게 뭐냐면 lack of transparency, lack of due process인 거예요. 그러니까 해야 할 어떤 프로세스를 HO에서 노티파이도 제대로 안 했고 야 이거 해서 우리가 에스티메이트 받아서 너한테 줄게 이런 소리도 안 그렇지. 하고 처음에 이메일로 보냈을 때 그때부터 시작을 했어야지. 7월에 갑자기 느닷없이 연락 와서 이미 우리가 워크 오더 들어갔고 1,980불 너한테 부과될 거야. 이거는 너무너무 언페어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어떤 프로세스들이 클레임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착해. 우리는 그냥 그런가 봐. 여기도 지금 잔디를 갈아엎었잖아. 그러니까 근데 한여름이잖아요 지금요. 그리고 기간도 너무 짧아서 아무리 휴가철이고 사람을 구하려는데 아무도 없어. 8월까지 못 해준다는 그게 거예요. 문제가 아니라 지금 갈면 또 죽어. 맞아요. 그래서 이메일을 쓰고 계속 찾아도 문자야 가봤어요. 그랬더니 안 된대요. 못 봐준대요. 그 희한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를 갈았는데 이게 진짜 문제가 여행 갔다 왔잖아요. 아이들하고요. 매일 물을 줘야 되는 물을 거예요. 줘야 그럼. 근데 이게 또 스프링클러가 안 되더라고요. 딴 방향으로 가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조지아가 여러분 이상 기온으로 뭐
90몇 도, 뭐 100도 이런 지금 거의 날씨에 그쵸, 체감 온도도 햇볕 쨍쨍 찌는데 잔디를 새 걸 깔면 걔가 뿌리가 이렇게 정착을 하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뭐 언제까지 해라라고 해야 될 텐데 한여름에 땅 뒤집어라 이게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조금 HOA가 이제는 사실 어떤 사람한테 뭘 한다 안 한다 또는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일방적인 게 아니라 시간을 좀 주고 그 사람이 직접 큐어할 수 있는 시간도 좀 주고 이렇게 좀 서로 쌍방향 소통이 돼야 되지 이제 일방적인 저런 거는 좀 고쳐지지 않을까 하는 희망적인 생각이 드는 거죠. 저런 것 때문에. 근데 지금 전국적으로 다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니까 이제 조지아가 시작을 한 거예요. 조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부동산 에이전트이기도 하지만 에이전트라고 부르면 안 돼, 저 사람은. 브로커라고 불러야 돼. 브로커 한국말로는 브로커가 더 나빠야. 높으신 분이잖아요. 높은 사람인 네. 거죠. 브로커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제 그 매니지먼트 회사를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렌탈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이 HOA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굉장히 상황이에요. 많아요. 저는 네.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고 네. 모든 그러니까 세입자의 행동에 따라서 행동 양식 그거에 따라서 레터를 받고 그러면 저희가 이제 HOA를 직접 컨택해서 케이스 클로즈 해달라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에 대한 걸 하는데 가끔은 이제 지금 우리가 이 법이 통과되고 나서 HOA들이 비상에 걸렸어요. 일단 등록하려면 그러겠어요. 바이로나 이런 네. 걸 다 마련해야 되는 것도 일단 와. HOA에서 콜 미팅을 해가지고 이제 새로 나온 이 법안에 대해서 그 매니저가 이제 그 입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자 우리 이거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하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되게 분주하게 움직이는 게 느껴지는데 그 동안에는 사실 지금 우리가 클로징 할 때도 뭐 바이올레이션 하나 있어도 안 맞아요. 되었고 안 낸 돈이 있어도 안 됐고 그래서 왜냐하면 클로징 클리어런스 레터라는 걸 받아야 클로징을 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그것도 비용이 꽤 비쌌어요. 맞아요. 그죠? 300불에서 편지 한 장에. 편지 한 장에 300불, 250불. 뭐 이건 또 누가 낼 것이냐 맨날.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 단지에 400채의 집이 있는데 레터를 한 장 보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뭐 어느 집 보내면 레터 한 장당 얼마씩 매니지먼트 컴퍼니에서 차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매니지먼트 컴퍼니로 들어간 어마어마한 돈에 대한 것도 누구나 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비교를 할 수 있잖아요. 지금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지면 샌말로에 사는 사람, 슈걸로프에 사는 사람, 아닌 다른 작은 단지에 사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보면서 비교가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누구나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누구나 볼 수 있어요. 네, 누구나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제 완전 오픈 데이터 자체가 되는 거고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는 손님이 예를 들어서 특히 콘도 사시는 손님은 미팅 미니까지 보여달라고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회의록이에요. 그럼 이제 콘도에 사시는 분들이 매 뭐 분기별로 모여서 미팅한 게 있어. 그러면 그 미팅 미닛을 보면 뭘 아냐면 이 콘도에 지금 누수가 있구나. 이 콘도에 지금 지붕을 몇 밀리언 들어서 지금 가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돈에서부터 미팅한 자료들을 2년치를 보면 그 콘도가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손님한테 이 콘도 사세요 마세요를 어드바이스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지금 퍼블릭한테 다 릴리즈가 되게 됐기 때문에 사실 이게 트랜스페런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였는데 이때까지 다 가려져 있었지. 근데 콘도 같은 경우는 저 HOA 때문에 저희가 안 되는 콘도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콘도라는 거는 프로젝트가 하나로 보잖아요. 뭐 몇백 채가 있던 몇 채가 있던 뭐 30채가 있어도 한 프로젝트인데 HOA에서 한 내 네이버가 딜리퀀스가 있다든지 페이먼에 대해서 아니면 콘도 아까 말한 엘리베이터에 문제가 생겼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됐을 때 추가적으로 스페셜 애세스먼이 생긴다든지 그리고 콘도의 제일 큰 문제는 워러 데미지거든요. 한 집에 한 부분에 워러 데미지가 생기면 전체적인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 콘도는 매스터 인슈런스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워러 디덕터블에. 이랬을 때 융자가 안 되는데 융자가 안 된다고? 안 돼요. 캐시 손님만 살 수밖에 캐시만 살 수 없는 거야. 있는데 자 문제는 손님들이 이 HOA에 스페셜 애세스먼이 생겼을 때
콘도 HOA 자체가 워낙 비싸잖아요. 뭐 600불을 내고 있는데 스페셜이 들어와서 갑자기 1,200불을 더 내래. 그러면 HOA비만 1,800불을 먼들리 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쩐지 우리 콘도 요새 맨날 회의하더라. 스프링클러가 지하에서 네, 퍼졌거든. 그거 진짜 큰 문제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계속 미링을 하는 아까 계속 미링 유닛이 나오는 거예요. 새로 나왔다 새로 맞아요. 나왔다 이러면서 네. 라이브러리 들어가 보라고. 네. 뭐 콘도 같은 경우는 또 예를 들어서 수 걸리는 경우가 제일 문제가 있죠. 뭐 하이라이즈인데 대리석으로 깔려 있는데도 거기서 미끄러졌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그때는 집에 갔는데 변호사 선임해서 수 걸면 이게 그게 마무리될 때까지 그 콘도는 클로징을 그러니까 할 수가 나는 지금 없어요. 융자는 생각도 못했어. 아니에요. 굉장히 보고- 큰 연관이 있는 겁니다. 와 네. 이사도 못 가겠네. 근데 이게 어. 어떻게 보면 억울하고 안 좋은 얘기들이 지금 많이 오고 네. 이건 고쳐야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는 되는데 저는 항상 이런 법이 바뀌거나 하면 장단이 있을 거라고 맞아요. 보거든요. 맞아요. 이걸로 네. 인해서 저희가 개인의 자유가 많이 보장되고 HOA의 어떤 권력이 작아지면서 일이 굉장히 복잡해질 것 같아요. 딱 듣기만 해도 안 좋아지는 저는 건 없나요? 아까 말씀하실 때 한 가지 퀘션이 있었어요. 누구나 쉽게 컴플레인을 할 수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마이너한 것도 계속 올라가게 되면 많아지겠죠. 네, 이게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어떤 통제나 절제는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거는 이제 히어링 오피스가 결정하겠지. 히어링 그러면 또 오피서가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또 필요로 할 텐데. 조신 원장님 말한 단점 혹시 제가 이제 이거 보면서 분명히 장단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부동산을 하면서 집을 이렇게 보여드리러 가면 저는 좀 보수적인 편이라 제 성향상 좀 깨끗하고 잘 돼 있는 집을 손님들한테 많이 권하거든요. 근데 그거의 차이가 뭐냐면은 HOA가 정말 액티블리 잘하나 못하나가 많이 차이 나요. 그 예를 들어서 정말 정갈한 단지가 있어. 밖에 가면 그냥 잔디도 쫙쫙 깔려 있고 막 예쁘게 되어 있는 단지에 가면 집도 예뻐요. 집도 예쁘고 거기 계신 분들은 되게 리스폰서블하게 잘 사시기 때문에 집도 프레젠테이션을 너무 잘 해놨어. 이제 그런데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걱정되는 거는 너무 관리 소홀로 인한 단지 퀄리티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조금 걱정돼요. 왜냐하면 너도 나도 이런저런 익스큐즈가 너무 많다 보면 HOA도 지칠 거라고 이제 그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범위의 기준점에서 집을 잘 누구나 봐도 살고 싶은 동네인 그 단지가 HOA의 벌든이 너무 많아서 제대로 역할을 못할 수도 있다. 그럼으로써 단지 퀄리티가 좀 떨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이게 지금 실제로 HOA 보드 멤버들은 그 발런티어예요. 네네. 돈 안 받고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죠? 발런티어인데 그 발런티어 일을 하면서 저런 모든 일을 다 딜을 해야 된다고 하면 어쩌면은 좀 발런티어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수도 있겠다. 지금까지는 큰 소리 치는 재미에 했는데 네. 결국 그런 걸 외주를 줘야 되고 하면 HOA 금액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럴 수도 있어요. HOA 피가 조금 오를 수도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양면을 좀 보긴 해야 될 것 같은 게 매니지먼트 회사가 너무 많이 돈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HOA의 뭐 보드 멤버들이 그냥 네가 하세요. 네가 내 친구니까 하세요라고 했었던 게 있었다면 이제는 비딩을 해서 좀 더 퀄리티가 좋고 이제 가격은 가성비가 있는 쪽으로 조정이 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런 거는 좀 싸게 될 거고 이런 컴플레인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그걸 해결하기 위한 게 이제 아까 사실은 그 히어링 오피서가 있다는데 히어링 오피서는 월급을 받는 사람이니까 돈을 받진 않거든요. 근데 그 리뉴하는 피가 한 달에 아니 1년에 100불밖에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럼 그 돈이 어디서 나와서 정부는 그걸 운영을 하는가? 그래서 비용 걱정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아요. 만약 아까 조지아에 3,000개의 HOA가 있다 그러면 만약 다 등록을 하면 30만 불 되는 거죠. 네, 뭐 거기에서 뭐 세금의 일부가 좀 들어가고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거 잘못하면 HOA 피에 좀 영향을 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HOA에 너무 시달렸던 사람들은 그나마 숨통이 좀 트인다. 그렇게는 또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그냥 그 전에는 어쩌면 우리가 HOA가 우리 지금 현재 있어도 HOA 다큐먼 제대로 안 읽어보신 분이 거의 90%가 넘을 거고. 넘죠. 그럼요. 네, 그 자기가 실제적으로 어떤 불이익을 당했을 때에는 순간적으로 막 어떻게 할 것처럼 하지만 찬찬하게 앉아서 내가 해야 될 것과 내가 책임져야 될 것에 대한 생각을 안 해본 채로 살아가는 게 대부분일 건데 맞아. 이제 저렇게 데이터가 릴리즈가 되고 하면 조금 뭐라 할지 참여의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참여의식이 좀 높아지면서 그런 생각들을 좀 사실 레셔널하게 이성적으로 좀 논리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조금 더 나아가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이게 꼭 HOA가 너무 나빠서라기보다 어쩌면 시민사회에서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이게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걸로 인해서 만약에 새로 집을 사시는 분들이 네. 더 고려해야 될 상황 당연히 같은 게 달라졌을까요?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네네. 내가 집을 사기 전에 이 HOA는 건강한 HOA인가 들여다볼 수 있죠. 들여다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집을 안 사보신 분들은 뭐 HOA가 뭐 하는지 그냥 매달 내야 되는 돈이 얼마고 매년 내야 되는 돈이 얼마고 이것만 생각하시지만 홈 오너로서의 그 내 재산에 대한 재산권을 어떻게 행사하는가 아니면 또 어떤 방해를 받는가는 알고 사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얼럿이 된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네. 식당 미슐랭 스타처럼 아, HOA도 이렇게 뭐 건강하고 순위가 매겨질 네. 수도 있겠다. 그런 게 생겨서 오. 네. 학군처럼요. 네. 10점짜리 뭐 HOA냐 네. 아니냐 이렇게 네. 됐어요. 아마 AI한테 물어보는 시대가 올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다. 왜냐하면 저 자료가 다 릴리즈가 되면 AI가 그 데이터를 갖고 있을 아, 거고 그러네요. 그러네. 이제 우리가 찾기 귀찮. 자, 이 단지는 HOA가 건강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답이 나오겠죠. 네. 야, 참 AI 없으면 못 살아 이제. 준비한 HOA가 다 이제 네. 끝났다고 보여지는데 네. 마지막 질문 하나 하고 네. 싶어요. 네. 그래 HOA는 그렇다 치고 집 팔아요? 집 사요? 지금 네, 살 사람은 7월에? 예, 살 사람은 삽니다. 지난번에 저한테 그 영 커플이 대표님 집을 사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하셨던 분들 집 샀어요. 예, 고민하다가 이제 예, 사셨는데 살 분들은 사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이런 것 같아요. 빌더들이 옛날에 5만 불 깎았으면 지금 8만 불, 9만 불 깎아요. 와, 예. 결국은 거래가 줄어들었다는 뜻이네요. 맞습니다. 빌더들이 긴장을 하는 시기이고 특히 이제 지어놓은 집이 안 팔릴 때는 이제 컨스트럭션 론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홈 오브 더 먼스 이렇게 해가지고 이달의 집, 바겐을 시작하고 있고 와. 근데 이럴 때는 좀 사야죠. 아까 사는 문제는 아까 네.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네. 아니면 네. 꼭 이사 가야 될 분들 네. 이자는 이자는 뭐 올릴 겁니까 내릴 겁니까? 지금 뭐 내리지도 않고 계속해서 그냥 보합이네요. 네, 지금 한 6.5% 되나요? 네 맞습니다. 6.5%? 이자는 안 내릴 것 같아요. 네. 앞으로 네, 그냥 그대로 왜? 갈 것 같습니다. 아유 진짜? 네. 왜냐면 이자 내리라고 그 별놈의 방법을 다 쓰시고 네. 계신데 왜? 네, 케빈 그렇게. 월시도 안 네. 된다고 했어요. 네. 자, 여러분 부동산 현황은 우리가 다음번에 또 이제 좀 더 상세하게 다루기로 하고요. 조지아에 계신 분들 특히 HOA에 관심 많으셨을 텐데 오늘 아주 속이 좀 시원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조연 준비하느라고 정말 고생 많았어요. 네, 재밌었습니다. 엄청 신나게. 자,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